안녕하세요, 별링이 친구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4. 이번에는요, 사랑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녀 사이의 사랑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또 가족과의 사랑도 떠오르시죠? 사랑에도요, 이웃을 향한 사랑, 또 나라와 세상을 향한 사랑 같이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고요,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는 일도 생깁니다. 자, 지금부터 역사 속 그 인물들의 사랑을 만나러 가 보시죠. 남녀 간의 사랑 5번째 시간, 성덕임입니다. 임금의 고백을 2번이나 거절한 사람이 있다고요. 무엄하구나. 그 무엄한 사람 성덕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왕의 청혼을 2번이나 거절한 궁녀가 있다고요? 사실 이 궁녀는요, 왕의 여인입니다.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오로지 왕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명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22번째 왕 정조는요, 한 여성에게 2번이나 고백했다가 2번 모두 차입니다. 콧대 높고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 정조가 2번이나 차였다고? 그 2번이나 뻥 하고 찬 그 사람, 대단한 집안의 딸도 아니고요, 궁궐에서 일하는 왕의 여인 궁녀였습니다. 궁녀가 왕의 명을 거절했다고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조가 진짜로 이 여인을 사랑했나 봐요. 사랑했으니까 함부로 못한 거지. 어떻게든 설득해서 나의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2번 차여도 3번째는 차이지 말자 라고 노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고백을 거절했던 그 궁녀, 궁금하시죠? 그 궁녀의 이름은 바로 성덕임입니다. 성덕임은 왜 나중에 정조의 청혼을 받아주었나요? 성덕임이 지금 정조를 2번 찼다 그랬잖아요. 찬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정조가 세손일 때, 아직 왕의 자리 오르기 그 전 단계 세손일 때 청혼을 해요. 근데 그때 거절합니다. 자, 왜 거절했냐면, 사실 궁녀잖아요. 정조에게는 이미 부인이 있었거든요. 부인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조의 청을 받아들이고 혹시 아이를 낳는다면 이거는 뭔가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생긴 이후에는 받을지라도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는 청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아이를 만드십시오 라고 해서 양보를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정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됐는데 또 한 번 청혼을 해요. 근데 그때도 맨 처음에 그 거절했을 때 상황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 화빈윤 씨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후궁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궁녀가 기피 직업이었다고요? 굶어 죽을 염려 없고요. 잠자리 숙식 다 해결해 주니까 좋은 직업일 것 같이 보이지만 배고픈 시대에 이런 어떤 직업은 선망의 대상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궁궐에서는 궁녀는 오로지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오로지 왕. 그런데 왕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왕을 어떻게 봐? 그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날은 한 궁녀가 밖에서 들어온 남자에 그냥 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는 한자 시대였거든요. 한자는 어렵잖아. 세종대왕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때가 훈민정음 창제된 그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이 궁녀가 한글을 아는 궁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연애 편지를 써요. 그 연애 편지로 나 너 좋아하는데 우리 궁궐 뒤 서문 쪽에서 우리 좀 만나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연애 편지 쓴 거예요. 딱 걸렸네. 이 편지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편지를 받은 남자도 또 편지를 쓴 궁녀도 이런 건 다 처형이에요. 다 처형인데 그냥 자비를 베풀어서 그냥 궁궐에 쫓겨나가지고 노비로 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데 좋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궁궐에 사는 궁녀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직업이 궁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 폭발,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정조와 성덕임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나요? 정조가 이 성덕임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금슬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도 낳았어요. 아들도 낳고요, 딸도 낳고요. 진짜 행복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 끝나면 좋잖아. 그렇게 안 끝나. 어떡해. 아이를 낳은 다음에 딸들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그 무뇨세자라고 하는데 그 무뇨세자도 결국 시름시름 하다가 죽어요. 근데 그 무뇨세자가 아들이 아플 때 그때 성덕임이 또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뱃속에 가진 상태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돌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 아이가 죽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결국 성덕임도, 그리고 성덕임의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정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꼭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냐고. 내가 좀 작가였으면 좋겠어요. 정조가 바로 그 의빈성 씨와의 모든 그 어렸을 때 그 청혼했던 이야기부터 기록을 남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죽었을 때 그 묘비명을 만들잖아요. 묘지명을 직접 정조가 써요. 그래서 어제 임금이 썼다는 얘기죠. 의빈 묘지명을 이 정조가 남기게 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사실은 성덕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진짜 사랑은 바로 상대방을 기억해 주는 것.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조선시대 성덕임, 궁녀 후궁?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성은 성씨고요. 이름은 덕임이에요. 조선시대 우리는 여성들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이름을 갖질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덕임이라는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덕임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남자. 그 남자가 모두 다 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덕임의 어떤 사랑도 좋지만 저는 이 정조의 그 기록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랑을 온전히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나와 성덕임의 러브 스토리니라 라고 남겨준 이 남자의 기억,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있어? 기록해봐. 기억해야 돼. 그게 사랑이야.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사랑편. 오, 정말 흥미롭죠?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내 주변과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